네, 이슈컬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에는 뭐 중국 1달러가 7위안, 뭐 포치 시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인데 포치 시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포치라는 것은 뭐 깨트릴 파, 일곱 칠을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1달러의 7위엔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뭐 세계 공장인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다면 뭐 미국 경제에도 뭐 수출 경쟁력은 확보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2억 500만 개 제조업의 일자리도 보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 상하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1달러에 7.17위엔까지 절하가 되기도 했는데요. 뭐 현재도 7달러에 1달러에 7.16위엔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뭐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해외 시장을 놓고서 경쟁하는 아시아 수출 경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뿐만 아니라 주시장도 지금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30원에서 1240원대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큰일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 미국과 관련해서 외교나 군사, 경제와 관련해서 뭐 전방위적인 그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뭐 돼지고기, 쇠고기, 대두, 닭, LNG 쪽을 수입과 관련해서 그 규제하기보다는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수입 물동량을 줄인다면은 11월 대선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미국은 관세 부과를 시키더라도 중국은 환율을 절하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 사업이라든지 디커플링, 리쇼링 전략에도 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시킨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 환율을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 번 자주 위엔화와 관련된 절하를 시켰던 이런 정과가 있는데요. 뭐 과거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을 무려 하루에 33%나 대폭 절하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그 환율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1997년도에 아시아 외환 위기를 초래시켰던 단초가 중국의 그 환율 절하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15년 8월 11일 날 기습적으로 위엔화 가치를 이틀에 걸쳐서 4% 가까이 평가절하시켰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한순간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엔화를 1달러에 7.18위엔까지 절하시켰는데요.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외환 위기의 그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위엔화를 절하시키는 움직임만 보여도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해 8월에도 뭐 환율 조작국 지정되기도 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이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이 위엔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 적용했던 포괄적 통상 경쟁력법, 그러니까 일명 종합무역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죠. 신용 부도 스와프인데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성격입니다. 높을수록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52, 어제는 또 74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41%,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40%까지 급등하는, 소위 말해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그 CDS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환율, 주가가 한꺼번에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그럼 중국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그 무역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교육 촉진법에 의해서 1년간 미국과 협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실효 환율을 그 중국이 조작을 했을 경우 위안화 절하방만큼 뭐 보조금을 준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하방만큼 상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결국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금융 지원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고요. 또 IMF를 통해서 위안화 환율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미 투자 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홍콩에 따른 특별주의 상실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이라는 양면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포치 시대가 사실 뭐 중국이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다시금 무역 분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든지 우방국을 한때 묶는 EPN이라고 하는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시키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중국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밀려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중 관계가 빠르게 냉전 체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역 전쟁이어서 기술 전쟁, 또 금융, 외환 전쟁이 전선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세에 몰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매년 300만 명의 대미 여행객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37만 명의 대미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를 규제해 준다면은 여행 수지 같은 경우에는 4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메이, P&G와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중국도 엔티티 목록이라고 해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규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해외 유보금을 빨리 본국으로 환수하려는 그 압력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말로만 했던 히토리에 대한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외교 문제에서 미국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롯데와 관련해서 보복을 했듯이 스타벅스, TGI,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매년 50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이거와 관련된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로 미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환율 전쟁을 펼치거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 증시는 충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선은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것 같아요. 증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일 만에 2천선을 돌파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기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없이도 순환 매수에서 계속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마냥 우리 증시가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우리나라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무려
0.86으로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위엔화가 절하가 된다면은 우리 경제, 특히 수출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시아 금융시장 중개 무역의 허브인 홍콩 자체가 불안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눈에 한가운데 갇혀버린 고깃배처럼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신냉전 구도로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주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마냥 낙관적인 상황으로 장기 투자를 계속 하기보다는 단기 잘라서 순환매를 빨리 타는 움직임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보안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는 홍콩에 대한 통치를 완성시키겠다고 여러 번 공약을 해왔고요. 또 이번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7개월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해서 보안법 초안과 관련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에 의해서 폼페이오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 카드로 캐나다에 있는 화웨이 부회장 멍완조를 미국에 송환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 가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던 홍콩 인권법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됩니다.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일국양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고도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의회에 보고되면은 바로 홍콩에 대한 정책법에 의해서 92년 통과되었던 관세나 비자 발급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인 보호 차원에서 홍콩 거주 미국인들에 대한 철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도 같이 철수를 하고요. 일본도 철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홍콩 철수는 그야말로 헥시트라고 하는 자금 이탈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국제 자금 흐름에도 큰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서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융 허브는 경제 규모가 큰다든지 그리고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영어 소통이라든지 시민의 감시 그리고 일상생활의 자유로움, 세제 투명성,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 이런 쪽을 전부 종합해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홍콩을 좀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상당 기간은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좀 보완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위상 또 중국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당장 금융 허브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 못지않게 첨단의 금융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업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나라고 또 세제와 관련된 혜택이 많다는 점에서 자금 이동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많은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금융시장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